이제 거의 여름 날씨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따뜻해지는 만큼 주택시장도 많이 분주해야 할 시즌이지만 현재 전쟁으로 인해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장 경제는 다시 멈칫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현재 주택시장이 정확하게 어떻게 현재 상황에 반응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틀란타 부동산 전문인 잔희정입니다. 2026년 4월 월간 주택시장 보고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먼저 현재 모기지금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확히 2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30년 모기지 고정금리의 변화를 보시면 금리는 작년 중순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2월 말에 5.9%대까지 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된 3월 말 시점에서 다시 급격히 올라 지금은 6% 중반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장은 미래를 내다봅니다. 그리고 확실성을 선호합니다. 즉, 이런 요소가 금리에 반영되고 상황이 보다 명확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 인플레이션 등 여러 요인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미래를 선반영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인베스토피디아는 최근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모기지 금리는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글로벌 이벤트가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을 유입시키면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는 한 금리의 변동성도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모기지 금리가 실질적으로 월 모기지 지불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년 1월로 돌아가서 예를 들어 주택 구매를 위해 50만 달러를 대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시 금리가 약 7.25%였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월 모기지 지불금은 3,414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4월에는 금리가 6.45%로 내려가면서 같은 금액을 빌렸을 때 월 3,144불로 줄어듭니다. 작년보다 약 270불 절약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기 바로 전 금리는 5.99%였고 이것으로 인해 월 지불금은 2,995불로 총 419불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많은 구매자들이 지금 사야 할까? 금리가 너무 높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모기지 뉴스 데일리의 매튜 그램은 여기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오늘 당장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장 인프라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했고 에너지 가격이 크게 급등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2차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전쟁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치와 금리가 즉시 2월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현재 경제의 다른 요소들은 어떨까요? 여기 지난 3년간 사람들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상승률을 보시면 지난 1년간 초록색 선이 나타내는 사람들의 소득률이 파란색 선을 나타내는 주택 가격 상승률보다 더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계속되어야 시장이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주택시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은 최근 글로벌 및 경제적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봄철 시장은 긍정적인 움직임의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Realtor.com의 선임 경제학자 제이 크레머에 따르면 2월 신규 매물은 21% 증가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계절적 상승폭보다 더 큰 증가입니다. 또한 전년 대비로도 0.7%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3월은 일반적으로 전체 주택 구매 시즌 중에서 월간 기준 신규 매물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시기로 2017년 이후 평균 약 18%의 증가율을 보여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를 넘어서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래프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지난 3년간 매달 몇 채의 신규 매물이 시장에 진입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가장 최근 데이터인 지난달 3월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매년 신규 매물량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번에 3월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미국 전체 데이터를 나타낸 것이고
이 데이터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신규 매물량이 늘어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미국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은 작년 3월 대비 올해 3월 기준으로 신규 매물이 감소한 반면 우리 조지아주가 포함된 남부와 서부 지역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달 보고서에도 언급한 내용이지만 여전히 미국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은 신규 매물량이 감소하는 반면 남부와 서부는 증가하고 있는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지도를 보시면 이번에 2월 대비 3월, 즉 한 달 사이에 어떤 지역에서 매물이 가장 많이 증가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색상이 어두울수록 가장 많이 증가한 주인데 북부 지역, 특히 북동부 지역이 매물량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 조지아주는 19%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매자들은 당연히 더 많은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구매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주택 탐색도 더 원활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물이 시장에 많이 출시된다고 해도 모든 판매자들이 가격 협상에 적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가격을 낮추기보다는 매물을 시장에서 내리고 나중에 다시 시도하는 선택을 합니다. 한번 여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5년간 매달 몇 채의 매물이 시장에서 철회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참고로 지난해 12월에 이 숫자가 11만 2,788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집을 판매하려고 했지만 다시 시장에서 내리고 자신들한테 더 좋은 시장을 기다리자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레드핀은 최근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시장에서 철회되었던 약 4만 5천 채의 주택이 2026년 1월에 다시 재상장되었는데 이는 2016년부터 집계된 기록 중 1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한때 매물을 내렸다가 다시 시장에 내놓자라고 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것을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로 보면 올해처럼 매물이 다시 돌아오는 흐름이 두드러진 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구매자 활동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월별 계약 진행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2023년 이후부터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질로이 수석 경제학자 메샤 피셔리 최근 언급하기로는 현재는 구매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더 많은 주택이 시장에 나오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더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기지 금리가 낮아지면 그동안 현재 금리에 묶여 집을 팔지 못했던 기존 주택 소유자들도 다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합니다. 금리가 낮아질 경우 더 좋은 조건으로 이사를 하거나 다음 주택을 보다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에게 현재 주택시장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그럼 현재 주택 가격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최근 NAR의 수석 경제학자 러런스 윈이 언급하기를 대부분의 대도시 시장에서는 여전히 주택 자산 가치가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이는 사실이며 이러한 하락세는 주로 플로리다와 텍사스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러런스가 언급한 것을 더 자세히 지역별로 보면 북동부, 중서부, 남부, 서부 시장들이 조금씩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을 나타내는 파란색 막대와 2026년 2월을 나타내는 막대들을 비교했을 때 중간 기존 주택 가격은 서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현재 서부 지역만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앞에서 보시다시피 지난 1년간 미국 서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주택 가격 인상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판매자들은 주택을 시장에 출시할 때 정확한 가격으로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55places.com은 최근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 이어진 가격 상승의 여파는 여전히 많은 잠재 구매자들의 주택 구매 부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된 주택은 시장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되고 그 결과 판매자의 협상력도 약화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주택을 판매할 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주택들이 과도하게 책정된 주택으로 인해 더 낮게 판매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201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이터를 보시면 막대 매년 초록색은 리스팅 가격보다 낮게 팔린 주택이고 회색은 리스팅 가격과 동일하게 팔린 주택입니다. 그리고 주황색은 리스팅 가격보다 높게 팔린 주택을 의미합니다. 보시면 매년 잘못 측정되어 리스팅 가격보다 낮게 판매된 매물들이 평균적으로 60에서 70%에 육박합니다. 물론 이 평균에 속해 있지 않은 데이터가 2020년도에서 2022년인데 아시다시피 이때는 팬데믹 시점이었고 이때는 리스팅 가격보다 높게 팔린 주택이 매우 많았고 반대로 낮게 팔린 주택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시 예전의 비율로 거의 다시 돌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현재 시장에서는 가격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절한 가격 책정을 하지 않으면 매물이 장기간 시장에 머물거나 결국 가격을 낮추거나 심지어 시장에서 철회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판매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팬데믹 시점의 2에서 3%대의 낮은 모기지 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자기 주택을 판매를 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매물이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 압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매물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 그래프에서 2021년과 2022년에는 새로 시장에 출시된 매물이 전체 판매 가능한 매물의 약 85에서 90%를 차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에는 그 비중이 36%까지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급격한 변화인데 여기서 알고 계셔야 하는 점은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대거 집을 시장에 내놓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나온 매물들이 더 오래 시장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매물들이 더 오래 시장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정확한 가격에 자기 주택을 시장에 출시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주택시장은 시장보다 높게 가격을 책정한 매물과 시장에 맞게 적절히 가격을 설정한 매물 간의 차이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가격 성장세는 대부분 정체된 상태입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지역, 하락하는 지역, 그리고 보합세를 보이는 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우리 생에서 가장 양극화된 시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모든 정보들이 여러분들의 머지않은 부동산 선택에 조금이나마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제 동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